보주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프랑스 문화 테마 기행 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축가가 아니고 건축공학과도 아니고 그래서 건축 용어에 대한 자세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프랑스에 이런 양식의 건축이 있었다. 그 중에 중요한 용어 고딕이라든지 로마네스크, 그리고 바로크 양식, 로코코 양식, 그리고 고전주의 시대에 루이 14세가 살던 고전주의 시대에 말하자면 루브르 박물관, 옛날에 루브르 궁이었었죠. 또 베르사유 궁전, 그런 유명한 건축물들을 감상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 476년이든가요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죠. 5세기에. 그리고 프랑스 입장에서는 100년 전쟁이 끝나는 1400년대 말 5세기부터 15세기까지를 보통 중세라고 합니다. 이 중세를 지배하던, 중세는 완전히 신의 천년이었죠. 인간이 신한테 가려서 인간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예요. 중세 봉건 시대죠. 그때 중요한 건물들은 다 수도원이나 성당이었었어요. 그때 그 수도원이나 성당들이 로마식 건물들이었었어요. 그거를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그럽니다. 여기 보면 10세기경 북이탈리아에서 발생했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세기, 12세기에 십자군 전쟁이 발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건축 양식이 바뀌게 되는데, 그 이전에 기둥에 하중을 둔 대들보로 튼튼하게 보강된 반원 천장, 둥근 지붕으로 된 궁룡, 두터운 외벽, 창이 적어서 어두운 실내, 난공불락의 요새 같죠. 권위와 위험을 과시하던 그런 건축 양식이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대표적인 성당으로는 앙굴렘 대성당, 벨기에의 뚜르네 성당,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봅시다. 앙굴렘 대성당. 자, 창이 아주 없죠. 육중하게 생겼어요. 뚜르네 성당 마찬가지입니다. 벨기에에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노르만디 지방에 몽생미셸이라고 섬 하나, 섬 전체를 이렇게 수도원으로 몇백 년에 걸쳐서 꾸며놨어요. 여기 벽을 보면 완전히 요새 같죠, 요새. 이게 로마네스크 양식입니다. 예, 몽생미셸 내부를 들어가면 이렇게 됐고, 또 그 답답한 그런 양식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전주 전동성당, 그리고 불고니에 있는 폰트네 성당, 이런 것들이 있어요. 파리에 있는 유스타슈 성당도 이렇게 로마네스크 양식으로 컴컴하고 그렇습니다. 샤르트르 성당은 사실은 고딕 양식으로 많이 인용되는 성당인데, 이 두 첨탑 중에서 한쪽은 고딕 양식이고 한쪽은 로마네스크 양식이에요. 이 오른쪽 첨탑, 이게 로마네스크 양식인 거죠. 시골 마을 중세 성당, 내가 찍은 거죠. 또 이런 중세 성당들이 다 어두컴컴하고 1000년 이상을 내려오는 그런 성당들입니다. 베네딕틴 성당. 예. 그 다음에 고딕 양식. 고딕 양식은 12세기 중반 파리에서 탄생했고 약 4세기 동안 전 유럽에 풍미하던 양식이에요. 맞아요.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십자군 전쟁이 갖는 의미는 동서의 교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성주 회복,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서 서부 유럽에서부터 이제 오리엔트 지방으로 십자군 원정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동서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천년을 지배하던 중세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중심의 철학, 사고방식, 문명이 그것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서 말하자면 종교 신앙심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르네상스를 준비하게 되는데, 신앙심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성당들은 더욱더 하늘을 향해서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만들 수 없는 건물 같은 거를 만들게 돼요. 하늘로 치솟는, 그게 바로 고딕 양식입니다. 로마네스크 예술이 무시한 자연과 빛에 대한 사랑, 외부의 빛을 건물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고딕 양식의 쾌거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장식 예술의 꽃이다. 그래서 방사상 원륜을 더한 빛나는 회이오낭 양식, 또 불꽃이 타오르는 것 같은 플랑바이앙 양식, 이런 것들이 고딕 양식의 특징입니다. 이게 되나 안 되나 한번 볼까요? 동영상에 나오는군요. 그 다음에 라틴 크로스의 평면 형태는 성모 마리아의 육신을 상징한다. 성소는 머리를, 성가대석은 가슴을, 트란셉트는 팔을. 그죠? 머리, 가슴, 팔. 그 다음에 성당들이 저렇게 생겼어요. 보존주의에서는 발인데, 이 기독교에서는 자궁. 그러니까 이 교회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성모 마리아 품에 안긴다는 얘기 한마디로.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이 형태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능적 측면에서 설명을 많이 해왔어요. 처음에 바실리카 형태 받아들여서 그게 이제 트랜세프트가 왜 별라붙게 됐는지. 근데 이게 상징적으로 보면은 이 성모 마리아를 상징하기 때문에, 적어도 카톨릭에서는 이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드리는 게 상징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이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리얼리즘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세속적인 차원에서 리얼리즘은 여기 쪽에 이 개념에 가까워, 그죠? 그야말로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리얼러스를. 근데 이 기독교, 중세 고딕 기독교에서의 리얼리즘은 두 단계를 거친다. 그래서 첫 단계는 물질적 상태를 가지고, 두 번째는 여기에 신비주의적인 처리를 더해서 이걸 통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을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두 단계로 구성되는 이 리얼리즘, 중세 리얼리즘, 이거는 그러니까 보면은 기독교적 리얼리즘이에요, 그죠? 기독교적 리얼리즘이 세속적 리얼리즘하고 같을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독교적 리얼리즘에서는 그러니까 신의 존재에 대한 리얼러티를 표현하는 건데, 그게 이런 두 단계로 구성이 된다는 얘기야. 어차피 이제 물질적인 존재를 통해서, 형태를 통해서 표현을 하되, 거기서 머물면은 세속적인 리얼리즘이 되는 거고, 기독교 리얼리즘은 그 표현 대상이 세속적 리얼러티가 아니라 기독교적 리얼리티이기 때문에, 기독교적 리얼러티란 결국 신의 존재인 거야. 신비주의. 그래서 건축에서는 이게 이제 기둥이나 뭐 이런 걸로 대표되는 여러 가지 건축 구성들, 돌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신비주의 요소는 빛. 그래서 돌로 쫙 구성되는 이루어지는 건축 구성에 빛을 쏘였더니, 전혀 돌도 아니고 빛이 아닌, 빛도 아닌 새로운 제3의 무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그게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딕 양식의, 뭐 프랑스는 물론이고 유럽에 다 퍼져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샤르트르 성당, 샤르트르 성당도
굉장히 유명한 고딕 양식의 그 아주 전형으로서 파리 노트르담 성당과 더불어서 자주 얘기가 되는 그런 성당입니다. 간단하게 로마네스코와 고딕을 설명한 동영상이 있어요. 그걸 한번 봅시다. 중세시대 성당 건축 양식에는 로마네스크와 고딕 양식이 있습니다. 특히 고딕 양식은 성당 건축의 가장 대표적인 양식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중세 가톨릭 교회 성당 건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풍이라는 뜻의 로마네스크 양식, 웅장하고 힘이 넘치는 로마네스크 성당은 꽃보다 길이가 긴 라틴 십자가 형평면에 둥근 천장과 둥근 아치형의 창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 사용했던 목조 지붕은 위험이 없어 보이고 또 불이 날 경우 쉽게 타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석조 지붕으로 바뀌었고요. 여기에 첨탑이 하나 또는 여러 개가 올려졌다고 하는데요. 탑이 건축사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탑은 일반적인 족탑의 기능과 함께 전망탑 또는 계단탑의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중세사회에서의 교회의 권위를 상징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건축된 로마네스크 성당의 전체적인 느낌은 중후한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장식 없이 벽과 탑들이 견고하게 이어진 모습은 중세의 거대한 성을 연상시킨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전투적인 교회의 이미지를 부각시킨 것으로서 지상의 교회가 최후의 심판 때 승리하기 위해서 암흑의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로마네스크 양식 이후 중세 후기 서유럽에 등장한 것이 바로 고딕 양식입니다. 우리나라의 명동성당도 바로 이 고딕 양식으로 건축됐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고딕 양식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꼭대기가 뾰족한 천두형 아치, 아치형의 뼈대로 만들어진 둥근 천장, 그리고 침낭 지붕 위에 걸쳐놓은 아치형 구조물,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서로 조화롭게 구성되어 완성된 것이 바로 고딕 성당입니다. 고딕 성당의 창문은 생유리 조각을 모자이크 조립한 스테인드 글라스로 처리되어 있는데요. 스테인드 글라스의 초자연적인 색광에 의해서 성당은 영적이고 신성한 곳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딕 양식의 성당은 하늘로 치솟는 듯한 상승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양손을 하늘로 향하게 올려 구원을 바라는 것과 같이 표현된 성당의 모습에는 중세 사람들의 신앙심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성당으로는 프랑스의 샤르트르 대성당과 노틀담 대성당,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등이 있다고 합니다. 네, 잘 들으셨죠? 네, 성당 이 말하자면 조각과 건축 양식이 함께 가는데 이렇게 성당 벽면에 뭐 마리아든지 여러 성인들을 이렇게 장식해 놓았어요. 이 성당 내부입니다. 파리에는 센트 샤펠 대표적인 고딕 양식 성당이죠. 이 노트르담 드 랭스의 노트르담. 노트르담이라는 말은 마리아를 의미하거든요. 우리 아줌마라는 뜻인데 마리아를 의미합니다. 이 각 도시마다 노트르담 성당이 다 있어요. 각 도시에 성당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가장 크고 대표적인 성당이어서 그 도시의 주교가 있는 성당, 그게 노트르담 성당이에요. 그래서 말하자면 노트르담 드 파리, 노트르담 드 렌스, 노트르담 드 니스, 노트르담 드 스트라스부르, 이런 식으로 도시마다 노트르담 성당이 다 있는데 우리가 보통 노트르담 성당 하면은 노트르담 드 파리, 파리의 노트르담 성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고딕 양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이야기가 여러 번 나왔지만 이렇게 스테인드 글라스의 장미창, 이 장미창이 아주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죠. 이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이 전면이에요. 전면. 여기도 장미창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이게 아마 여기도 동영상이 아마 나올 거예요. 잠깐 봅시다. 아, 재생할 수가 없다고 나오는군요. 이 파리 노트르담 불타기 전의 모습입니다. 빅토르 유고의 콰지모도 꼽추가 나오는 그 노트르담 뮤지컬 아주 유명하죠. 저 동그랗게 된 게 장미창입니다. 정면에 이렇게 두 개의 첨탑이 우뚝 솟아있죠. 한 50여 미터 돼요. 네, 그만 봅시다. 샤르트르 성당 여러 번 나왔어요. 스탠드 글라스 정말 환상적입니다. 이 스탠드 글라스에 있는 그림들은 되게 성경 이야기들이에요. 중세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이나 예수님의 행적을 성경에 나온 이야기를 이렇게 그림으로 풀어서 스테인드 글라스에 그려 넣었습니다. 노틀담 성당 파리 장미창 정말 아름답습니다. 입구. 그런데 19년 초에 불이 났죠. 불이 나가지고 19년 여름에 갔더니 저렇게 공사를 하고 있어요. 아름답던 이렇게 아름답던 그 지붕, 첨탑 이게 다 없어져 버렸죠. 정말 파리 갈 때마다 기도를 하러 가고 그랬던 장소인데 정말 슬펐어요. 그래서 그때 메모를 해놨습니다. 안 보려 했습니다. 정말 안 가려고 했습니다. 시내를 걷다 보니 발길이
저절로 닿은 것입니다. 상처 입은 노틀담 앞에서 공사장을 알리는 울타리와 천막, 철제 비계 구조물을 찍는 순간 가슴이 울먹울먹 하더니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소리에도 인해 울음이 섞입니다. 신앙심이 깊어서가 아닙니다. 안타깝고 아쉽고 미안하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왜 이렇게 잘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속절없이 자기 나무꽃만 한창입니다. 2019년 7월 28일 노틀담 앞에서 이렇게 7월에 가면 자기 나무꽃이 그 몽마르트르의 사크레교회 성심성당 앞에도 그렇고 이 노틀담 성당이 있는데도 자기 꽃이 만발하고 있습니다. 파리에 있는 역시 위스다시 성당, 샤르트르 성당, 거의 대부분의 성당이 고딕 양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장미창이 있죠. 뚜르에 있는 성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딕 양식이 끝나고 그 다음에 르네상스 건축이 들어오게 됩니다. 르네상스는 이탈리아에서 시작됐죠. 이탈리아에서 시작됐고 이제 15세기부터 프랑스가 이탈리아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6세기에 비로소 이탈리아니즘, 또 휴마니즘, 또 복음주의, 에반젤리즘 이 세 가지가 합쳐가지고 르네상스가 되는 거예요. 이 르네상스는 중세의 건물들이 주로 신을 위한 건물이었다면,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건물이었다면, 이제 르네상스는 인간 중심이 됩니다. 인간이 전면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르네상스 건물들은 이제 사람이 사는 방, 물론 귀족이나 왕의 성이지만 사람이 사는 방을 짓게 됩니다. 사진에서 쭉 볼 수가 있겠죠. 이 프랑스의 금강에 해당되는 그 금강가의 대표적인 도시가 뚜르인데 갑자기 그 강 이름이 떠오르질 않죠? 좀 이따 강 이름 얘기해 줄게요. 그 강가에 이렇게 그 사람들이 사는, 귀족이 사는, 왕비 혹은 귀족, 소공녀가 사는 건물들을 이렇게 지었어요. 르네상스 양식입니다. 잘 감상하세요. 샹보르성, 지붕이죠. 슈농서, 이렇게 강 위에다 지었습니다. 예쁘죠. 아젤르히도, 암보아즈, 루아르강가에 이렇게 이런 르네상스식 성들이 많이 있어요. 샤또 드라 루아르라고 하는데, 샤또는 성이라는 말입니다. 프랑스와 일스가 살던 퐁텐블로 성, 이런 것들이 이 건축을 보면 되게 양식이 비슷하죠. 퐁텐블로 성 내부, 거기에 있는 디안느라는 정원, 다이아나죠. 디안느. 퐁텐블레에 있는 루이 13세의 방, 샨띠 성, 베네딕틴 성, 다 르네상스 양식이에요. 그 다음에 르네상스가 끝나고 강함, 드라마틱하고 역동적인 박진감이 있는 남성적 힘, 명암의 강한 대비, 이런 걸 나타내는 바로크 건축 양식이 나타납니다. 바로크라는 말은 포르투갈어로 비뚤어진 기묘한 진주, 그러니까 엄격한 고전의 규칙을 과감하게 무시하는 거. 건축물들은 기괴하게 보이거나 심지어 곡선이 매우 힘차게 굽기도 한다. 그랬어요. 이 동영상이 뭔가 한번 더 볼까요? 찾을 수가 없다고 나오는군요. 그 다음에 바로크 다음에 고전주의 건축 양식이 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오는 게 로코코예요. 로코코는, 바로크가 남성적이었다면 로코코는 여성적인 프랑스 귀족 문화의 뿌리다. 화려, 섬세, 우아, 세련, 귀족적. 로카이는 원래 조개라는 말인데
국제가리비 모양의 장식, 화롭고 장식이 화려하다. 그러는 것 같은 유연한 선, 거울, 벽, 천장의 금박 장식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프랑스 로코코 색채란 말이죠. 여기도 안 되는군요. 그래 이제 바로 다음에 17세기 바로코의 용소슴에 저항해서 엄격함, 조화와 균형, 절제 요런 거 파리, 생폴, 생루이, 생엘로, 생슐피 성당, 소르본 성당 이런 것들이 아까 고딕양식 성당하고는 다르잖아요. 상당히 세련되고 균형 잡히고 뭐 좌우 대칭이고 뭐 이런 식이죠. 자, 궁전과 성, 호텔, 룩상부르 궁전, 루브르 궁전. 대표적인 이게 루브르 궁인데요. 루브르 박물관. 가운데 있는 게 유리 피라미드죠. 혁명 200주년으로 1989년에 만들었어요. 다 루브르입니다. 이건 보주 광장의 갤러리. 그리고 루이 14세가 살던 베르사유 궁, 고전 건축의 백미입니다. 정원 좀 보세요. 아주 기하학적으로 만들었죠. 수학적이고 기하학적이고. 그리고 아까 18세기는 로코코라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양식은 로코코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실내 장식에 나타나서 대리석, 금치장, 내장 토벽, 창살, 내면 판자 등을 자유롭게 드러나게 하여 기교와 우아함을 더해 주었다. 그랬어요. 띨리 궁과 샹젤리제, 부르봉 궁전 등 그랬습니다. 부르봉 궁전 내부, 방어떼옹, 프랑스 국립묘지죠. 내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19세기는 이제 프랑스 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만든 것이 에펠탑입니다. 1889년, 혁명이 1789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100주년 기념으로 만국 박람회를 하면서 그 기념비를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것이 에펠탑이죠. 560만 킬로그램의 철이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높이는 320m. 이 19세기 초는 이제 나폴레옹이 집권했을 때 아닙니까? 나폴레옹이 황제가 된 것이 1804년부터 15년, 14년까지 10년 딱 하고 15년에 쫓겨나고 그랬잖아요. 엘바 섬으로 갔다가 뭐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갔다가 다시 탈출해가지고 100일 동안 잡았다가 뭐 그러잖아요. 나폴레옹이 만든 개선문, 에뚜알 개선문인데 에뚜알이 별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 이 개선문을 중심으로 도로가 12개가 나 있습니다. 방사형으로. 그래서 완전히 별 같아요. 그래서 파리 이 개선문을 에뚜알 개선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펠탑,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개선문이 여러 개 있어요. 각 도시마다. 카루셀 개선문도 있고, 에뚜알 개선문, 에펠탑. 네. 그리고 이제 20세기에서는 요거를 기억합시다. 대혁명 200주년 기념으로 3대 건축물을 만들었는데, 라 그랑드 아우쇼, 라데방스라는 신도시에다가 아주 커다란 개선문을 말하자면 이것도 일종의 개선문 형식인데 커다란 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루브르 박물관의 유리 피라미드, 그리고 정명훈이 총 음악 감독을 하던 바스티이 오페라, 이 세 가지를 대혁명 200주년 기념으로 만들었죠. 에펠탑에서 내려본 광량입니다. 이게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이 바스티이 오페라, 그리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라 그랑드 아우쇼, 라테팡스에 있는 개선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19세기 말에 사크레교회 성당, 대전 하면 성심당 소보로, 튀김 소보로가 유명하잖아요. 그 성심이라는 말이 이 성심당, 요 성심 성당 말하자면 사크레교회 대성당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뽕피두 센터라고 뽕피두 대통령도 만들었는데 모든 계단을 건물 밖으로 빼고 건물 안에는 계단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유롭게 이 전시 공간을 구성할 수 있게끔 만드는 아주 유명한 건물입니다. 그리고 신도시 라데팡스,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곳이 땅이 아니고 지상 5층이에요. 지상 1층, 2층, 3층, 4층은 주차장과 메트로가 다니는 그런 메트로 정거장, 또 차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지상 4, 5층쯤 돼요. 완전히 우주도시 같죠. 이 그랑다르슈. 그 다음에 프랑스인의 주거 환경. 프랑스인들은 대부분 지금은 아파트도 많이 생기긴 했지만 단독주택에서 사는 것을 선호합니다. 단독주택에는 반드시 지하실이 있죠. 지하실에는 반드시 포도주가 보관되어 있죠. 수십 병씩. 하지만 할아버지 때 만든 포도주가 아직도 남아있으면서 이건 60년 전 거다. 한 맛 좀 볼래? 뭐 이렇게 자랑을 하곤 합니다. 주거 형태의 2,500만 호의 주택 중에 한 2,050만, 별장은 270만, 한 170만은 빈집, 뭐 이렇게 돼 있네요. 또 이동주택이 많이 있죠. 또 샌드강 위에서, 강 위에서 배를 타고 배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노르망디의 집, 시골 마을, 나무가 많습니다. 또 파리 한가운데 있는 레알이라고 커다란, 말하자면 백화점이에요. 커다란 백화점. 그 옥상에다가 이렇게 광장도 만들어 놓고 나무도 심어 놓고 이랬습니다. 얘네들은 그 간판이 크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건물 아무리 아름답게 줘도 간판이 커서 건물을 가려버리는데, 여러분 궁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보면 간판밖에 안 보여요. 얘네들은 간판을 이렇게 조그만하게 붙여놨습니다. 피카소 박물관인데 간판이 아주 작아요. 주소로 찾아가는 거죠. 예, 지하철이 있고 메트로폴리탄, 이게 이제 지하철이라는 말인데 저렇게 예쁘게 놨습니다. 물랑호우주, 몽마르트의 유명한 물랑호우주가 있는 거리예요. 몽마르트 언덕 계단을 뭐 몇백 개 올라가야 되죠. 이 몽마르트 근처 걷다 보면 이렇게 벽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오는 듯한 이런 작품들이 그냥 일상생활 속에 있습니다. 발코니. 아파트를 우리처럼 딱딱 성냥갑처럼 직육면체로 짓지 않고, 뭐 예를 들면 1층에는 12세대가 살고 2층에는 8세대가 살고 3층에는 6세대가 살고 뭐 이렇게 다 틀리게 하면서 나무를 각 층마다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 전혀 아파트 같은 느낌이 안 나잖아요. 네. 그리고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예를 들면 128동, 129동, 130동 이런 아파트들이 다 틀리게 생겼습니다. 서로 다르게. 그래서 지루하질 않아요. 이게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 동마다 이렇게 형태가 다른 거예요. 이것이 프랑스 건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